안녕하세요, 한신혜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육아의 모든 순간 필요한 건 철학이었다 라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아들 엄마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숙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건강한 남성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와 사회적인 성을 의미하는 젠더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생물학적인 성은 남녀 신체의 차이에서부터 뇌 구조의 차이 등등을 의미하겠죠. 근데 한편 젠더는, 즉 사회적인 성은 사회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심어지는 후천적인 성을 의미해요. 근데 최근에 점점 이 젠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남혐 또는 여혐이란 단어가 좀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특히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나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남자 대 여자로 갈라서서 거의 상대편 성을 막 비난하고 충돌하고 비방하는 일이 정말 흔해요. 근데 남자 쪽을 좀 포커스해서 본다면 이때 남자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래 집단하고 어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여자 혐오, 이 여혐을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흔히 말해서 이게 친구들 사이에 좀 트렌드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여혐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싸잡아서 된장녀, 김치녀 이렇게 치부하고 심각하게는 여성에 대해서 묻지마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신선한 관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여성학자 벨 훅스의 관점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여성학자 벨 훅스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남성상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신선한 포인트가, 보통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하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위치가 딱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벨 훅스는 가부장적 문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1차적 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폭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가부장적 문화는 남성 우월주의에 기반한 건데 남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니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녀의 주장을 쭉 읽다 보면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남자는 어린아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는 거죠. 남자애가 씩씩해야지, 자꾸 그렇게 울면 못 써,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걸 좀 억제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점점 감정 표현에 서툴러지고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쉽게 정의내리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다른 가족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표현할 기회가 박탈되다 보니 외로움과 슬픔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게 외로움과 슬픔으로 표현되면 너무 좋은데 분노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가부장적인 문화 내에서는 남자가 욱하고 화를 내는 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되거든요. 결국 가부장적인 문화 내에서 남자는 외로움과 슬픔을 그 자체로 표현하지 못하고 분노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오히려 딸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해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들을 둔 엄마들은 심지어 여자애들한테 치일까봐 남녀공학 말고 남중남고 보내는 걸 선호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각 가정에 가부장적 문화는 너무도 뿌리 깊고 무의식 중에 자리 잡혀 있어서 우리의 아들들이 감정소통에 서투른 채로 자라버리기 일쑤예요. 근데 문제는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 사회가 좀 변했고,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과거에 약속했던 남성의 우월적인 지위도 사실은 박탈된 거죠. 한마디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남자아이는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보장받지도 못한 채 분노만 계속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사회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남녀 평등이 중요하니까, 여성도 인권이 너무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되니까 라는 이유로 가부장적인 문화를 반대하는데, 이것과는 180도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벨 훅스에 의하면 가부장적인 문화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 여성은 둘째치고 바로 남성,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여성인데 심지어 이 여성들마저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들 그 자체를 위해서도 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벨 훅스의 관점이 너무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남편과 이 챕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남편도 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그렇게 남성의 감정의 단계로 끌어내려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신선하다고 했고, 많은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부장적인 남성성이 폐해가 많다면 우리가 대신 추구해야 될 남성성은 어떤 것인가? 이 책에서는 바로 파트너십 남성성을 제안합니다. 아이일 때부터 남자가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공감하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자가 말이야 라는 식으로 모든 여성을 다 일괄화해서 똑같이 그냥 평가절하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여성이 개별적이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해요. 여자들은 덜 힘든 일만 하는데 맨날 뭐 그리 징징대, 이런 생각보다는 각 여성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자만의 고민과 어려움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를 가르쳐 주는 것은 옳지만, 사회적, 즉 젠더로서의 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괄해서 그냥 퉁쳐버리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고유한 개별성을 꼭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또 생각하는 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문학적 상상력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삶 속에서도 문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아들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돌보고 건강한 남성성을 가지려면 이 엄마의 문학적 상상력이 다시 한번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떠세요? 이 벨 훅스의 남성성에 대한 관점, 여러분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오셨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파트너십 남성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아들 어머니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